소리와 함께 KF-21 마하 2.2 비행. 한국이 혼자서 스텔스 5.5 개발 성공. F-35 잊어버려. F-35를 이겨버린 무장 탑재 성능 KF-21 전투기 개량에 미국 당황.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로 한반도 위기감을 더욱 조장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킬체인,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을 7년 만에 실시했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월 8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정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군용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장착해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이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 KEPD 키네틱 에너지 페네트레이션 디스트로이어 무기로 두께 3m 철분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북한 지하 벙커 파괴에 최적화됐다.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에 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대구에 주둔하는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의 주력인 F-15K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대구에서 곧바로 발사할 경우엔 500km를 날아가 20분 내에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실사격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남북 정세 관리 차원에서 실사격이 없었다. 타우러스 실사격을 실시한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조명수 대위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이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모든 F-15K 조종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그리스어로 황소라는 의미가 담겼다. 황소처럼 크고 오람한 모습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길이는 5.1m, 무게는 1400kg에 달한다. 타우러스의 목표물 타격 오차 반경, 즉 원형 공산 오차, CEP 서큘러 에러 프라버빌리티는 3m다. 원형 공산오차는 발사된 미사일이나 포탄의 낙하 지점이 절반 이상 분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의 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10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5발이 떨어지는 원을 그리고 그 반경이 5m라고 하면 CEP는 5m가 된다. 따라서 1400kg 무게의 타우러스가 5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단 3m의 오차만으로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타우러스 한 발당 가격은 11억 원 수준이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략무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독일이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 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적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적고도 30에서 40m, 에서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의 속도로 비행한다. 목표물 근처에선 3000m까지 급상승해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적 목표물을 파괴한다. 무엇보다 지연신관을 활용해 다른 공중발사 무기들보다 2배 이상을 관통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벙커 파괴에 매우 효과적이다.
탄두 중량이 480kg에 이르는 탄두 체계는 성형자격탄두, PRE 차지와 관통탄두, 페너트레이터로 구성된 이중 탄두다. 지하의 견고한 표적과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따라 탄두를 바꿔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타우러스는 일반 GPS, 인공위성 항법 장치, 보다 훨씬 강력한 군용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 TRN,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 IBN 등으로 구성된 3중 항법 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작사인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TSG 측은 3중 항법 장치 시스템은 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장치로 적의 재밍으로 인하여 한 시스템이 교란을 받아도 다른 시스템이 이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며 적의 재밍을 능동적으로 회피하며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독침 무기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GBU-31JDAM, 합동직격탄 등 GBU 계열 폭탄과 한국에서 만든 정밀유도 폭탄 KGGB과 함께 개발 기간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수출 조건이 유리한 해외 기술을 활용해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군이 대북 정밀 타격용으로 도입한 유럽제 타우러스의 개량형 타우러스 K2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타우러스는 방산기업 LIG 넥스원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2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KF-21은 물론 FA-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다. 사거리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타우러스 500km보다 길어서 더욱 위력적이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한국형 전투기 KF-21는 물론 KF-16 전투기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토러스 KPD-350K 장착을 위한 체계통합 기술 지원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한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350K를 구매해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된다.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F-15K 59기는 성능 개량이 예정돼 있다. 만약 한꺼번에 수십여 대가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면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KF-21과 KF-16 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한다면 F-15K 성능 개량에 따른 원거리 타격 전력의 공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1. 방위산업 전략 수립해 무기 수출 확대, 내년 발표 예정.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전략, 가칭,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자국산 무기 수출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목표다. 아사히 신문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내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 내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2년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방위산업을 방위력 그 자체라고 표현하면서 중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4개 부처 장관회의에서는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도입 계획의 공동개발 참여 방침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함정, 항공기 등 개별 산업별 과제에도 대응하는 방위산업 전략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수요가 늘어난 것을 계기로 미국이 1월, 호주가 2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3월에 각각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아사히는 일본도 이러한 움직임에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수출 확대로 일본산 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어 방위산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 방위성 간부가 트럼프가 미국산 미사일을 사라, 차기 전투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산 F-35를 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상위 100대 방산업체 매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방산기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40%가량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 양국 방위산업의 급성장세를 반영했다고 짚었다. 매출 증가율을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이 39%, 일본이 35%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니케이는 한국 방산업체의 매출 증가 배경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렸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아울러 기업 수익을 끌어올린 것은 수출이라면서 한국은 전차 등 육상 무기 생산에 강점이 있어 미국과 유럽 기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응해 수출을 늘려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